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한 아이는 잘하지 못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학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잘하고 한 아이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생각하겠죠? 다른 아이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 탓을 하겠죠?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 과연 우리 아이만의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 부모님은 과연 어떻게 교육하길래 아이가 잘하는 아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수학 공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교사인 저도 우리 아이 수학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자녀의 공부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합니다. 이는 마치 풍부한 비료가 화단의 꽃들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아이들이 수학 능력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봐도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여요. 아이에게 함께 풀어보자고 합니다. 시작은 아주 친절하고 깔끔하죠? 아이는 처음에는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푸는 방법이 안 떠올라요.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먼저 아이에게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해야 해요. 이것도 못 푸니? 쉽네. 답이 손을 들고 딱 서 있네. 등의 타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하나씩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거나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이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문제를 살펴보고 아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또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님은 지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말하거나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려주는 것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이의 수학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기릅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아이의 수학학습의 필수입니다. 둘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합니다. 이는 마치 빛을 통해 무지개의 색깔을 설명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수학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러 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장바구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담겨 있고 각각의 가격이 다르죠. 이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모든 물건의 총 가격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는 각 물건의 가격을 더하고 때로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가격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요리를 준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요리의 레시피를 보고 준비할 거예요. 레시피는 1인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요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잘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도 라면을 끓일 때 계량컵을 가지고 물량을 정확하게 넣거든요. 왜냐고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설명서에 있는 대로래요. 다시 요리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우리가 이 요리를 4인분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는 레시피에 있는 재료량을 보고 4인분이 필요한 경우 그 양을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우리가 차로 이동한다면 여행지까지 얼마나 걸릴까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집에서 이렇게 대화가 흘러갈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 몰라요.
내비게이션 찍어봐요. 여기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대화로 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아이는 이동할 거리와 차의 평균 속도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동 거리를 차의 평균 속도로 나누어 이동 시간을 계산해야 해요.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수학적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면 아이들은 수학을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수학 개념을 익혀야 해요. 셋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린 답을 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걸 또 틀렸어? 만날 덤벙거리니까 점수가 그 꼴이지 바보냐? 이러시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아이를 질타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답을 찾았으니 이제 올바른 답을 찾아보자 라고 격려한다면 어떨까요?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린 답을 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는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 봐. 그래도 잘해본 거야. 잘못된 답을 찾았으니 이제 올바른 답을 찾아보자. 하지만 엄마, 아무리 해봐도 풀 수가 없어. 그래, 그럴 때도 있어. 그럼 한 번 더 문제를 살펴볼까? 어떤 부분이 힘든지 함께 알아보자. 물론 집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해요. 부모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부모님이 아이의 실패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실패가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는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이의 수학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꾸준한 관심, 실생활, 연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도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